세계관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 삶의 각 영역에서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특히 요즘같이 정치가 시끄러운 경우에는 정치적인 성향에 대한 궁금증도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쓰고 있는 정치적인 단어들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치 성향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정치 성향은 극우부터 극좌까지 스펙트럼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생각 안에서도 사안에 따라 다른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누군가를 보수, 진보, 우파, 좌파라고 논할 때 대충 알아듣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뜻을 알고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뿐 아니라 언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극우의 대명사로 불리는 독일 히틀러의 나치당의 정식 명칭은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입니다. 이름 자체에 사회주의, 노동자 등이 들어있고 정치 성향도 전체주의적이라 완벽한 좌파 정당이라 불러야 마땅한데, 언론에서는 극우라고 부르고 우리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반공과 극단적 민족주의 성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떤 세력을 좌파나 우파로 분류하는 일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는 1789년에 시작된 프랑스 대혁명 당시 국민공회 왼편에는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급진적인 사회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자코뱅당이, 오른편에는 온건하고 점진적인 개혁을 지지하는 지롱드당이 자리하고 있었기에, 이를 계기로 좌파는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세력을 일컫고 우파는 보수적이고 점진적인 개혁을 원하는 세력을 일컫는 말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좌파와 우파는 공산주의 이념에 동조하는가 아닌가로 나뉘어졌습니다. 공산주의 이념 자체가 급진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사회 변화를 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치 성향을 분석하기 위해 너무 복잡한 이념 논리를 들이대는 것은 실용성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용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파는 반공주의, 좌파는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나 세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보수와 진보입니다. 보수는 사회 시스템의 점진적인 개혁과 전통적 가치를 옹호하는 사람들인 반면, 진보는 사회 시스템의 빠른 변화를 원하고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서구의 진보는 주로 오래된 기독교적 사회 시스템의 해체를 주장하는 인본주의적 자유주의자들인 반면, 우리나라의 진보는 똑같이 기독교에 적대적이지만 개인이 아닌 집단을 우선시하는 전체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보수와 우파가 같은 편에 서 있고 진보와 좌파가 다른 한편에서 동맹을 맺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우파와 진보 좌파가 각각 한 단어처럼 붙어 다니는 것입니다. 현재 보수 우파와 진보 좌파는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지키느냐, 아니면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해체하고 다양한 새로운 가족 형태를 인정하느냐의 문제, 공산주의와 싸울 것인지 아니면 공산주의조차도 사상의 자유시장에 나온 하나의 선택지로 포용할 것인지 등의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사람들은 이런 문제에 신경 쓰면서 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결혼하고 취직하고 자식 키우고 남들보다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한 가지 목표에 전 국민이 매진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먹고 사느라 정신이 없는 사이, 사상과 이념의 전쟁 속에서 대한민국호는 누가 키를 잡고 어느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나라를 원하는지 스스로 물어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머릿속의 정치 성향부터 잘 파악해 보아야 하겠지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치 성향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